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헤일리 미 평창 참가 북 때문에 의문이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이 나날이 호전적이 돼가고 선수 안전 확보해야 되는데 미 국무부로서는 북핵 인정 협상 없다. 북외무성 전쟁 안 피한다. 이렇게 하면서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미 평창 참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한국 비트코인 광풍, 외신들 경고에도 무작정 투자, 세계 가상 통화의 10 내지 30%를 거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8%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상 통화 거래에서는 10 내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로는 1.8%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광풍이 불어서 전 세계 10 내지 30%를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배후에 북한의 해킹 부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건드린 예루살렘, 하마스는 지옥문 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켜지고 있습니다. MBC 신임 사장의 최승호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2008년도에 MBC에서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 장 본인이 최승호라고 합니다. 이제 MBC가 이제는 광우병 괴담 같은 걸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는 이 나라 꼴입니다. 북한 ICBM 쏜 날 미중 장성 모여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했다. 미중이 이제 한반도의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 한반도 유사시 공조를 논의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공조한 가운데 이제 북한을 손보는 것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중 해상 봉쇄 논의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선 선제 타격 발언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중 김정은 정권 붕괴 때 핵무기 확보 방안 비밀 논의를 했다. 미북 강대강 대결 구도 속 일부선 협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보기관 군 당국 김정은을 이성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돌출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다. 오픈 퀘스천이다라고 말했다. 자, 미국 평창 올림픽 전후가 북핵 저지 데드라인 이렇게 썼습니다. 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CIA 국장이 대통령께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끓는 아랍, 트럼프 미쳤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반대. 이제 반대하는 것으로 이 종북 간첩단의 이 편집인들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손 들어주자 아랍 뭉치며 전운이 감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새로운 인티파다 운동 전개, 아랍 곳곳에서 반미 시위가 격화되고 미 우방 사우디마저 우려를 표명했다. 메르켈 지지 안에 마크롱 유감이다. 미 유럽 대서양 연맹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트럼프 강행 뒤엔 4.2 쿠슈녀 등 유대인 3인방이 있다. 그린블렛 특사, 프리드먼 대사, 지지층 결집 효과 크다며 설득했다. 트럼프 강요들 만류에도 선언했다. 틸러슨 대사관 이전 바로 시작하겠다. 전문가들 50년은 걸릴 것이다. 5 내지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미 70년 전 유엔은 예루살렘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 뜻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남아있다. 지금 또
아주 시끄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원전 영국 수출 환영, 정부가 뒷받침할 것.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얼굴입니까? 이게 말 따르고 행동 다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드 된다고 했다가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사드 또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이게 사드에 대해서 무슨 갈피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찬탈한 정권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찬탈한 대통령이니까 사기 대통령입니다. 한중 원전 경쟁 지금부터가 본게임. 체코 사우디에서도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600조 원대 규모고 중국 자금력 앞세워 수출 공세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 건설 능력으로 맞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국방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 최현수 씨,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죠. 실장급 5명 모두 민간인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이 최현수라고 하는 여성 대변인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 중항구 15, 북한국 먼저 공격, 사설을 삭제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들은 염려 놓으시라. 북한이 핵 가지고 공격할 때가 이제 북한 남한이지 중국에 하겠느냐 이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승호 MBC 구성원이 원치 않은 인물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이 최승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광무병에 이 괴담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문재인이는 임종석이는 또 이런 사람을 골라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불태우기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MBC의 요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다가 맡겼습니다. 최 사장, 조직 망친 사람들 조사하겠다. 대량 징계 해고가 이어질 듯하다. 이 사람의 임무죠. MBC, KBS 좌파 구태타를 완성하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보수 죽이기, 경제 죽이기 전이대로 이 최승호라고 하는 광우병 괴담의 주역이 등장했습니다. 포털, 대한민국 뉴스 쥐고 흔들어 언론사 수준의 관리 감독 받아야. 이 촛불 구태타의 주역이 바로 포털이고 네이버와 다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뉴스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 좌파적인 이걸 가지고 또 촛불 시위를 촛불 구태타를 견인했던 이 전위대가 네이버와 다음과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 모순 때문에. 이 박정훈 칼럼인데 논설위원입니다. 한 청년 단체가 민노총에게 물었다. 청년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는데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금수저 노조에 대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다 읽어볼 가치도 없고 1700명의 간첩 임원들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마포대교까지 점령해서 수십만 수백만 이 인구들이 퇴근하는 이 길에서 보내야 했던 그 짓을 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강행에 중기들 머리띠 매자 격앙하고 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빨리 입법해야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죽이기입니다. 이 노골화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문재인이를 끄집어 내리지 않으면 그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질 5천만의 이 인생입니다. 운명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의 11월 29일 미사일 도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언급한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의 ICBM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CNN 앵커가 모두가 위험한 상황만 회피하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쳐박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맹수에게 쫓기는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 박고서 이제 안전해졌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반박이다. CNN 기자가 니들 대한민국 타조 아니냐? 임종석이 문재인 니 타조 아니냐? 위협이 없다라고 대가리만 니들만 청와대 속에 안주하고 있으면 5천만 국민이 안전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라는 재앙을 외면하고 북집단과 평화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전략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북제재는 흐지부지되고 우리 머리 위의 핵폭탄은 마치 없는 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길로 가게 된다. 지금도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그 짓을 하고 있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수사 연내 마무리 말했다. 청와대 면박당한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한 사람도 연내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다 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올해 한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봄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권이 일제히 문 총장에 대해 면박을 준 것이다. 검찰 여러분,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이지 저 종북 간첩단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검찰이 아닙니다. 박상기 여기에 검찰이 아닙니다.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들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저 촛불 반란 세력을 때려잡을 국민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말하고 이제는 윤석열이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그 동선이 같다라고 거짓말 해갖고 구속하고 지금 법정에 세웠는데 저 윤석열이가 거짓말한 2012년 8월 15일 날 태블릿 PC와 최순실이가 같이 제주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검찰총장님께서 윤석열이를 긴급 체포하고 또 누굽니까? 손석희를 긴급 체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검찰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JTBC 손석희와 이화 공무원 중앙지검장 윤석열이를 긴급 체포해서 이제는 바로 세우자.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사기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로 올라간 문재인이를 이제는 긴급 체포하자. 임종석이를 긴급 체포하고 또 서훈이를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간부 여러분, 당신들 이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오늘 내일 북한으로 넘어갈 판인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문재인을 체포해야 된다.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서훈과 임종석을 체포해야 된다.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자, 수사는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천명한 다음 본격화됐다.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가 수사 대상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그걸 받아 수사하는 시기다. 검찰이 대놓고 하청기관 행사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제 정신 차리셨으면 이제는 밀고 나가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본받아 안보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하듯이 이제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데지 저 주사파 문재인과 임종석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그 배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있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을 향해서 안보 죽이기, 임종석 문재인의 반역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좀 비춰주시죠. 그래서 타조처럼 모래에 파묻고 있다. 안보 죽이기, 인문의 반역이다. 여적질이다. 이렇게 썼고 수사연내 마무리 말했다. 청해 면박당한 검찰총장은 보불경죽, 인문 주사파 이들을 따를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따를 것이냐, 이제는 문무일 총장이 결심해라. 장악 끝난 MBC, 장악 끝났죠.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회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전 PD수첩 PD를 신임 사장으로 정했다. 야권 이사 4명은 참석하지 않고
여권 이사 5명이 결정했다. 야, 이 여권 이사 이걸 어느 놈이 만들어줬습니까? 이걸 어느 놈이 만들어줬습니까? 방통위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에는 종북 간첩단이 이미 장악해갖고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를 주무르고 있는 데가 저 방통위의 이 종북 간첩단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70~80% 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MBC도 적화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장악 끝난 MBC,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MBC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난 9월 공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은 정치권이 나서면 언론 탄압이란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 문건 그대로 일이 진행됐다. 그래서 사장을 내보내고 이제 광우병을 만들어낸 저 반역의 사장을 앉힌 겁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자를. MBC 노조원들이 박문진 이사들의 직장 다니는 교회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그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이명의 이사가 자진 사퇴해 이사진의 여야 구도는 여당 우위로 역전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돼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새 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역대 정권 대부분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간첩이 벌이는 일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종석이가 간첩이고 서훈이가 간첩이고 윤석열이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지경을 보면서도 모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MBC가 그 괴담을 만들어냈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냈던 저놈을 MBC 사장으로 앉힌 걸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개 되지 말고 이제는 개 돼지 되지 말고, 이게 돼지가 2번 들어가네요. 개 돼지 되지 말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을 끄집어내리고 임종석을 끄집어내리고 최승호를 끄집어내려야만 우리 5천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 끝난 MBC에도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방송 장악이 끝났다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 안 한 국회 책임이다.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 찾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개선, 입법도 안 돼 답답하다. 절박한 기업 더 설득할 자신이 없다. 자, 입법이 돼야지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구멍가게도 법에 의해서 이제 16.4% 올라간 걸 줄 것인지 아닌지, 이게 법치국가에서 법이 나와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박용만 상의회장이 국회 찾아가 작심 발언을 했겠습니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했다.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혜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함께 박 회장을 만났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후 박 회장이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굳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고 운을 뗀 박 회장은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34명의 저 개같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예산을 저 안철수라고 하는 놈이 기어들어갔고 이제 이 깽판을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려야만 이 나라가 산다는 등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강한 발언에 홍 위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상임위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이 개떡아, 환노위 위원장 홍영표, 니들이 국회의원이냐? 이 개같은 국회들아. 대한민국을 말아잡수는 이 개같은 국회, 정세균의 국회.
인천공항공사, 뉴욕 JFK 존 F 케네디 공항 운영권 인수 나선다. 터미널 보수 30년 운영 3조 원 사업. 뉴욕 주정부에 입찰 참여하겠다 통보했다. 국내 연기금 건설사도 동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가 매년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잘 운영하는 그러한 우수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존 F 케네디 공항 3조 원짜리도 낙찰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푸틴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올림픽은 중요하다. IOC 폐막식 땐 국기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IOC가 그렇다면은 폐막식 때는 러시아 국기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자격 평창 출전 허용. 푸틴 선수들이 애쓴 것 잘 알아. 러시아 12일 올림픽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 정상 참가가 기대된다. 정부 개인 자격 출전 적극 지원 성명을 냈다. 그래서 교육부 학생 19만 명 경기 관람 비용 190억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조직위 요청에 특별교부금 마련, 체험학습 경비 학교의 지원 계획, 전체 티켓 판매 목표치의 15%다. 흥행 위한 사실상 동원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죽이기에 이제 교육부까지 올라탄 모습이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재계, 근로시간 단축된 12조 추가 부담.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 망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12조를 손실 본다는 거죠. 보안 입법 시급하다.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 찾아 쓴소리를 했다. 휴일 근로 등 명확한 규정이 없다. 불확실성에 기업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죠. 국회가 법 만들어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 정부에 떠넘기기가 급급하다.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국회가 해줘라. 기업 규모 형편 맞게 탄력 적용 필요하다. 조속한 입법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경제 망치는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합니다. 내년에 저 예산 7% 이상 증액된 이 예산, 퍼주기 예산. 자, 이것도 동아일보의 비즈니스 난인데 국민연금 기업 길들이는 칼로 이용되나 칼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논란. 국민연금 30을 갖고 있고 삼성 위협했던 엘리엇 지분보다 크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민연금이 주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장 주주권 행사로 재벌 개혁하겠다. 정치적 고려 따른 의사결정을 옹호한다. 그래서 정치에 우리는 도구가 되겠다 하는 것을 공정위장 이 종북 간첩단이 나섰습니다. 재계 국민 돈이지 정부 돈 아니다. 수익성 우선한 투명한 의결권을 촉구했다.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폭망하는 겁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 이래도 골기 안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김정은이의 깃발 아래서 신음하면서 보낼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경제 죽이기 재벌 길들이기에서 독립시켜야 된다. 이게 독립시키는 방법은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종북 간첩단입니다. 북한 신형 SLBM 도발 조짐, 일본 언론 시제품 5개 제작 완료했다. 정부 북극성 3형 준비 일단 포착했다. 일 언론 발사 임박설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북한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 가능성이 있다. CNN 3년간 49개국 대북 제재 위반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화성 15형 발사 때 인근 군인 화염에 휩싸였다. 그래서 이 화염에 휩싸여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이카오 북주변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할 수도. 왜냐하면 잘못 날아가다가 ICBM에 맞으면 거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죽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북주변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할 수 있다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왜? 저놈들은 언제 쏘겠다 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쏘기 때문에 이카오는 저런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뉴스 편집 AI에 맡기겠다. 전문가 객관 중립성 보장될지 의문. 이 AI에도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공정성 논란, 포털 뉴스 개선 토론회, 촛불 구테타, 전희대 주범이 네이버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이버 뉴스 배열 직원은 손 뗄 것. 이게 AI에다가 임무를 맡기고 AI가 했다. 이 짓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아랍권 반대 목소리 높이지만 반미 결집 동력은 약해. 이게 동아일보가 보다 진실되게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파문, 이란, 아랍 민중봉기 부를 것 경고했다. 사우디, 이집트, 터키 등 친미국가 불만스럽지만 정면 반기 힘들어. 사우디 왕세자 쿠슈너와 수차례 회동했다. 이란 견제 위에 사태 묵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다 중립적으로 글을 썼고, 아까 조선일보는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이제 반 트럼프 진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중재 물거품, 요르단의 굴욕, 국왕 트럼프 만나 만류했지만 무의, 국민 절반이 팔레스타인계 여론 악화 가능성, 요르단의 절반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중동발 이단 악재 돌출, 중국 1대1로 서진 멈칫, 카타르 단교 사태로 타격 이어 28 양다리 외교 시험대 올라, 환추 15 트럼프 말벌집 건드렸다.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5톤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한국이 우주발사체 엔진을 확보한 나라가 됐다.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발사체 거기에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이죠. 김진한 씨가 6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 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비행시험용 엔진의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진짜 흥분할 일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우주발사체가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는 건 첫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이 엔진 하나만 써서 발사체를 만들어도 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진과 발사체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배 항우연 발사체계 종합팀 책임연구원은 QM 모델로 안전성 검증을 계속하고 그 데이터를 참고로 FM 모델의 발사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제 러시아 거 빌려갖고 실패하고 돈 받아내고 뭐 하면서 무리를 빚었던 그 일이 이제는 우리 항우연에서 만든 로켓 75톤에다가 우리 인공위성을 실어갖고 우주로 발사해서 인공위성이 돌면서 이제 기상 관측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곧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주 발사 이것을 좀 앞당겨라 해갖고 여기에 또 노력을 투자한 결과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 한마디도 못 쓰죠.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다. 이 얘기는 한마디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사설입니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철밥통에 철갑까지 둘렀나.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가 결국은 사람 중심의 하급 공무원들, 이게 이제 전위대로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제로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도 전국 노동조합 전국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문의 조직률이 67.6%로 민간 부분 조직률 9.1%보다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10명 가운데 6,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이게 67.6%라는 거죠. 법률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회사가 망할 걱정도 월급을 못 받을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을 노조까지 강력하게 받쳐주니 철밥통을 하나도 꿰찬 격이다. 이게 어느 놈이 이 짓을 했습니까? 이 좌파 정권이 이제 노조를 정치 도구하고 사회주의 이 구테타의 전위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 통과와 지방직 증원 1만 5천 명을 합치면 내년에는 공무원이 12년 만에 최대치인 24,475명 늘어나게 된다. 2만 5천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이들을 공무원 노조에 집어넣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나라를 망쳐먹는 이 일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에게는 성탄 선물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평생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청구서다.
공복으로서 국민 안위와 나라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속만 챙긴다는 증거가 민간이 7배나 되는 공무원 노조 조직률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공무원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장악한 이제 공무원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100일 하에 벌이고 있는 각종 작업들이 저 MBC에 광우병의 그 주역을 갖다가 사장으로 앉히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보여요? 이 개돼지들아, 이래도 안 보이느냐? 예산 짬짬이에 1조 들여 90도 꺾은 호남 KTX. 안철수가 이 짓을 했습니다. 천정배와 박지원이가 이 짓을 했습니다. 전남, 광주, 성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KTX 2단계 노선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밀실 합의 결과 무한공항 경유로 바뀌면서 90도 꺾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서 당초 66.8km였던 광주 목포 구간을 호남 무한공항을 거치는 77.6km 코스로 변경하고, 이것은 뭡니까? 한 20% 늘어난 겁니다. 한 16%. 예산 변경까지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행 시간은 당초 16분 30초에서 26분으로 10분가량 늘고 사업비는 정부안보다 1조 1천억 원 더 많은 2조 4,731억 원에 이르게 됐다. 이게 내년 예산안,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제는 파괴시킬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구워 삼는 대가로 안철수당 40명의 저 국회 개같은 의원들을 이거 했는데 이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예타를 꼭 받아야 하는 국책사업의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돼 예타의 기준이 헐거워지면 지역구 의원들이 경제성 없는 선심사업을 쏟아내며 얼마나 국고를 축낼지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예산에 지출구조 조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동연, 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아먹는 자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로 가게 하는데 김동연, 네가 임종석과 문재인의 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경제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쳐박고 있다. 김동연, 그 이름, 그 반역의 이름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역량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정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롯데 GX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밥값은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했고 경력금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급유선 명진식 5호가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승선원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 달 넘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노골적인 채용 지시나 서류 조작.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빨리 해라.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 또 광고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70, 80% 문재인의 종북간첩단, 임종석의 주사파 종북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문재인 타도를, 문재인은 하야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탄핵도 아닙니다. 탄핵 대상도 아닙니다. 왜? 사기를 쳐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야의 대상도 아니고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자는 끄집어 내려야 되고 자기가 빨리 자수하고 뛰어내려와야 됩니다.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5천만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끄집어 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성하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보수 죽이기, 경제 죽이기, 전이대로 이 최승호라고 하는 광우병 괴담의 주역이 등장했습니다. 포털, 대한민국 뉴스 쥐고 흔들어 언론사 수준의 관리 감독 받아야 이 촛불 구테타의 주역이 바로 포털이고 네이버와 다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뉴스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 좌파적인 이걸 가지고 또 촛불 시위를 촛불 구테타를 견인했던 이 전위대가 네이버와 다음과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 모순 때문에. 이 박정훈 칼럼인데 논설위원입니다. 한 청년 단체가 민노총에게 물었다. 청년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는데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금수저 노조에 대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다 읽어볼 가치도 없고 1700명의 간첩 임원들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마포대교까지 점령해서 수십만 수백만 이 인구들이 퇴근하는 이 길에서 보내야 했던 그 짓을 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강행에 중기들 머리띠 매자 격앙하고 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빨리 입법해야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죽이기입니다. 이 노골화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문재인이를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그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질 5천만의 이 인생입니다. 운명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의 11월 29일 미사일 도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의 ICBM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CNN 앵커가 모두가 위험한 상황만 회피하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맹수에게 쫓기는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 박고서 이제 안전해졌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반박이다. CNN 기자가 니들 대한민국 타조 아니냐? 임종석이 문재인 니 타조 아니냐? 위협이 없다라고 대가리만 니들만 청와대 속에 안주하고 있으면 5천만 국민이 안전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라는 재앙을 외면하고 북집단과 평화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전략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북제재는 흐지부지되고 우리 머리 위의 핵폭탄은 마치 없는 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길로 가게 된다. 지금도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그 짓을 하고 있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수사 연내 마무리 말했다. 청와대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헤일리 미 평창 참가 북 때문에 의문이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이 나날이 호전적이 돼가고 선수 안전 확보해야 되는데 미 국무부로서는 북핵 인정 협상 없다. 북외무성 전쟁 안 피한다. 이렇게 하면서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미 평창 참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한국 비트코인 광풍, 외신들 경고에도 무작정 투자, 세계 가상 통화의 10 내지 30%를 거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8%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에서는 10 내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로는 1.8%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광풍이 불어서 전 세계 10 내지 30%를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배후에 북한의 해킹 부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건드린 예루살렘, 하마스는 지옥 문 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켜지고 있습니다. MBC 신임 사장의 최승호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2008년도에 MBC에서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 장 본인이 최승호라고 합니다. 이제 MBC가 이제는 광우병 괴담 같은 걸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는 이 나라 꼴입니다. 북한 ICBM 쏜 날 미중 장성 모여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했다. 미중이 이제 한반도의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 한반도 유사시 공조를 논의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공조한 가운데 이제 북한을 손보는 것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중 해상 봉쇄 논의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선 선제 타격 발언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중 김정은 정권 붕괴 때 핵무기 확보 방안 비밀 논의를 했다. 미북 강대강 대결 구도 속 일부선 협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보기관 군당국 김정은을 이성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돌출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다. 오픈 퀘스천이다라고 말했다. 자, 미국 평창 올림픽 전후가 북핵 저지 데드라인 이렇게 썼습니다. 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협박당한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난 5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한 사람도 연내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다 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올해 한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봄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권이 일제히 문 총장에 대해 면박을 준 것이다. 검찰 여러분,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이지 저 종북 간첩단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검찰이 아닙니다. 박상기 여기에 검찰이 아닙니다.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들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저 촛불 반란 세력을 때려잡을 국민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말하고 이제는 윤석열이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그 동선이 같다라고 거짓말 해갖고 구속하고 지금 법정에 세웠는데 저 윤석열이가 거짓말한 2012년 8월 15일 날 태블릿 PC와 최순실이가 같이 제주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검찰총장님께서 윤석열이를 긴급 체포하고 또 누굽니까? 손석희를 긴급 체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검찰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JTBC 손석희와 이화 공무원 중앙지검장 윤석열이를 긴급 체포해서 이제는 바로 세우자.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사기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로 올라간 문재인이를 이제는 긴급 체포하자. 임종석이를 긴급 체포하고 또 서훈이를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간부 여러분, 당신들 이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오늘 내일 북한으로 넘어갈 판인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문재인을 체포해야 된다.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서훈과 임종석을 체포해야 된다.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자, 수사는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천명한 다음 본격화됐다.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가 수사 대상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그걸 받아 수사하는 시기다. 검찰이 대놓고 하청기관 행사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제 정신 차리셨으면 이제는 밀고 나가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본받아 안보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하듯이 이제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데지, 저 주사파 문재인과 임종석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그 배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있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을 향해서 안보 죽이기, 임종석 문재인의 반역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좀 비춰주시죠. 그래서 타조처럼 모래 파묻고 있다. 안보 죽이기, 인문의 반역이다. 여적질이다. 이렇게 썼고, 수사연내 마무리 말했다. 청해 면박당한 검찰총장은 보불경죽, 인문 주사파, 이들을 따를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따를 것이냐, 이제는 문무일 총장이 결심해라. 장악 끝난 MBC, 장악 끝났죠. 이거는 한번 쭉 이제 미국의 CIA 국장이 대통령께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끓는 아랍, 트럼프 미쳤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반대. 이제 반대하는 것으로 이 종북 간첩단의 이 편집인들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손 들어주자 아랍 뭉치며 전운이 감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새로운 인티파다 운동 전개. 아랍 곳곳에서 반미 시위가 격화되고 미 우방 사우디마저 우려를 표명했다. 메르켈 지지 안에 마크롱 유감이다. 미 유럽 대서양 연맹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트럼프 강행 뒤엔 사이 쿠슈녀 등 유대인 3인방이 있다. 그린블렛 특사, 프리드먼 대사, 지지층 결집 효과 크다며 설득했다. 트럼프 강요들 만류에도 선언했다. 틸러슨 대사관 이전 바로 시작하겠다. 전문가들 50년은 걸릴 것이다. 5 내지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미 70년 전 유엔은 예루살렘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 뜻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남아있다. 지금 또 아주 시끄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원전 영국 수출 환영, 정부가 뒷받침할 것.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얼굴입니까? 이게 말 따르고 행동 다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드 된다고 했다가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사드 또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이게 사드에 대해서 무슨 갈피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찬탈한 정권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찬탈한 대통령이니까 사기 대통령입니다. 한중 원전 경쟁 지금부터가 본게임. 체코 사우디에서도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600조 원대 규모고 중국 자금력 앞세워 수출 공세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 건설 능력으로 맞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국방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 최현수 씨,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죠. 실장급 5명 모두 민간인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이 최현수라고 하는 여성 대변인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 중항구 15, 북한국 먼저 공격, 사설을 삭제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들은 염려 놓으시라. 북한이 핵 가지고 공격할 때가 이제 북한 남한이지 중국에 하겠느냐, 이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승호 MBC 구성원이 원치 않은 인물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이 최승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광무병에 이 괴담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문재인이는, 임종석이는 또 이런 사람을 골라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불태우기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MBC의 요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다가 맡겼습니다. 최 사장, 조직 망친 사람들 조사하겠다. 대량 징계 해고가 이어질 듯하다. 이 사람의 임무죠. MBC, KBS 좌파 구태타를 읽어볼게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회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전 PD수첩 PD를 신임 사장으로 정했다. 야권 이사 4명은 참석하지 않고
여권 이사 5명이 결정했다. 야, 이 여권 이사 이걸 어느 놈이 만들어줬습니까? 이걸 어느 놈이 만들어줬습니까? 방통위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에는 종북 간첩단이 이미 장악해갖고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를 주무르고 있는 데가 저 방통위의 이 종북 간첩단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70~80% 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MBC도 적화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장악 끝난 MBC,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MBC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난 9월 공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은 정치권이 나서면 언론 탄압이란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 문건 그대로 일이 진행됐다. 그래서 사장을 내보내고 이제 광우병을 만들어낸 저 반역의 사장을 앉힌 겁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자를. MBC 노조원들이 박문진 이사들이 직장 다니는 교회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그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이명의 이사가 자진 사퇴해 이사진의 여야 구도는 여당 우위로 역전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돼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새 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역대 정권 대부분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간첩이 벌이는 일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종석이가 간첩이고 서훈이가 간첩이고 윤석열이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지경을 보면서도 모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MBC가 그 괴담을 만들어냈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냈던 저놈을 MBC 사장으로 앉힌 걸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개 되지 말고 이제는 개 돼지 되지 말고, 이게 돼지가 2번 들어가네요. 개 돼지 되지 말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을 끄집어내리고 임종석을 끄집어내리고 최승호를 끄집어내려야만 우리 5천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 끝난 MBC에도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방송 장악이 끝났다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 안 한 국회 책임이다.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 찾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개선, 입법도 안 돼 답답하다. 절박한 기업 더 설득할 자신이 없다. 자, 입법이 돼야지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구멍가게도 법에 의해서 이제 16.4% 올라간 걸 줄 것인지 아닌지, 이게 법치국가에서 법이 나와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박용만 상의회장이 국회 찾아가 작심 발언을 했겠습니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했다.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